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취업회사! 안녕하세요, 천면입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카더라를 풀어주실 인사담당자 모셨습니다. 김성호 부장님, 민정희 대표님, 박서영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세 분이 생각하는 직장인의 사치 뭐가 있을까요? 명품? 사치. 네. 뭔가 일 생각 안 하고 편하게 제 시간을 갖는 거? 퇴근 후에. 취미? 퇴근 후에 4시간 갖는 거? 퇴근 후에 나의 시간을 갖는 일 거. 생각 안 하고. 아, 그렇군요. 그 취준생들은 말이죠, 취업 준비를 할 때 이것을 사치라고 생각한답니다. 궁금하시죠? 뭘까요? 네. 이번 주 주제 공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에 나와 있는 캠퍼스 특파원 박쌤입니다. 한창 취준생들에게 3포 세대, 5포 세대, M포 세대라는 말을 했었죠. 그 안에 항상 들어가던 게 연애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취준생의 연애에 관해서 실제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연애하고 있나? 지금? 얼마 전에 조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긴 한데 아, 지금 연락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사귀는데 아, 진짜? 오!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는 사실 최근에 헤어졌어요. 6월에. 근데 그게 제가 헤어짐을 통보를 받은 입장 차였죠, 한마디로. 그 이유는 그분께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약간 뒷바라지를 못 해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제 사귄 지가 조금 돼서 이제 서로가 이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와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새롭게 지금 취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세 분은 연애를 취준생 때 해보셨나요? 민 대표님. 아니요. 오. 현재는 실례지만. 너무 실례인데요? 그러면 이제 연애를 지금 하고 있잖아. 연애하는데 조금 힘든 면은 없어? 취준생으로서 연애까지 하기에. 생활비를 다 부모님한테 의지하니까 막 약간 통장에 일단 돈이 없고 일단 뭐 약간 부모님 좀 많이 미안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뭐 때문에 필요해 좀 줘 이러면은 이 돈을 그거에 다 쓰지 않고 약간 어느 정도 좀 땡겨서 만 원, 부풀려서 한 3만 원. 그래도 남자인데 뭔가 좀 어떤 금전적인 거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 때문에 좀 힘들었을 것 되게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예. 부담감이 좀 그렇죠. 있으신 것 같아요. 금전적인 부담감. 왜냐면은 또 이제 한국 사람들 또 한국 남자는 또 뭐 이렇게 좀 있으면 다 사주고 싶잖아. 맞아요. 그런 좀 느낌이 있고 막 다 퍼주고 약간 그런 네. 느낌. 많이 그러셨나 봐요? 네. 아니, 뭐 남자로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3만 원 있으면 3만 원 다 쓰고 싶어요. 근데 저 여자가 상대편이 만족을 못 할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30만 원 있었으면 좋겠어. 남자들 마음은 그래. 다 똑같네요. 아무래도 취준을 하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연애를 할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제가 중요한 건 연애가 아니라 합격인데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놀고 데이트하고 이럴 시간은 솔직히 말해서 한마디 사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할 수 있는데 이제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네. 정말 좋은 사람이고 계속 같이 있으면 즐겁고 그렇긴 하지만 내 시간이 조금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그 머릿속에 그게 부담감이 있긴 했었어요.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자친구분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궁금합니다. 단점도 솔직히 뭐 생각해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장점밖에 생각이 안 나서 되게 좋은 영향을 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취준을 하면서 이게 되게 사람이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자괴감에 많이 빠져요. 왜냐면 스스로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취준이 안 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할 수 없는 사람인가 이런 자괴감에 빠질 때 옆에서 누군가가 저를 응원해주고 뭐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 저도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취준생 때? 네. 취준생 때 사랑을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또 저는 해외에 있을 때였는데요. 또 좀 다른 국적의 분이랑 오. 이렇게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어디 국적이었어요? 아, 스웨덴이었습니다. 야, 스웨덴 북유럽 감성. 국제적이시네요. 와우. 이런 얘기까지 해도 돼요. 스칸다나비아, 바이킹. 네,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잘 알죠. 켈트족. 네, 또 금발이셨고. 옛날에 켈트 민족을 만나셨구나. 그러셨구나. 대단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그렇게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커플들을 많이 봤나요? 제가 지금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데요. 그 임용고시 커플들이 되게 많아요. 그 학원에서 서로 솔로였던 상태에서 그 스터디를 하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사귀는 커플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별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거를. 헤어져서 그래요. 지금 헤어져서 마음이 부정적이에요. 헤어지면 통보받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지만 제 주변 사람들 보면 그 공부도 안 하고 같이 막 공부한다고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 옆에서 하다가 솔직히 집중 안 되잖아요. 연이라고 공부를 하면 저는 뭔가 보면 저렇게 하면 못 붙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솔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이 이렇게 네. 솔로 만세.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취준하다가 헤어졌어요. 네. 그래서 좀 부정적이다. 저는 결론적으로는 뭐 그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사실 제 케이스에는 많았기 때문에 어떤 게 가장 많이 났었나요? 저는 그 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데이트를? 네. 학교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셈 치면서 데이트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 옆에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집중해서 이렇게 물론 하기도 하지만 안 될 때도 있고. 같이 이렇게 나가서 다시 또 쉬면서 쉰다고 하면서 시간 오랫동안 또 할애하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혼자 쉬면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근데 듣다 보니까 본인이 컨트롤 못 하신 건데요? 맞아요. 본인이 컨트롤만 잘했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본인이 잘못해놓고서 지금 누구 탓을 하시는 겁니까? 너무 전공을 찌르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취업을 하면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뭐 생길 애들은 사실 취업 준비하면서도 생길 거고 또 안 생길 애들은 어차피 취업해도 어려운 거니까. 본인은 취업하면 여자친구가 바로 생길 것 같습니까? 나는 좀 안 생기는 애 좀 속하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픈데요. 좀 어렵지 않을까. 왜? 호남형인데. 할 수 있어. 아니야, 내가 약간 혼자 사는 거 좋아해서. 연애 해본 적 있잖아. 그치. 좋았잖아. 그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땀이. 순간 진짜 뇌정지가 와가지고.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임용고시 합격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남자친구가 바로 생길 것 같은지. 네, 당연하죠. 당연합니까? 네, 제 실제로 그치, 너 많은 당연하겠지. 쌤들, 교단에 계신 쌤들 볼 때 엄청 많은 소개팅 제의가 들어온대요. 뭐 대기업, 뭐 말 전문직 막 엄청 들어온대요. 1등 신부감이 교사라는 말이 있듯이 되게 많은 그게 들어오는데 사실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네. 아직도 꼬여있네. 아직도 할 수 꼬여있어. 있는데 안 하는 지금도 할 수 있는데. 네. 말하고 웃기다. 네,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이제 뭐 연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 이제 사람들끼리 만나게 될 텐데 그런 데서 사내 연애나 이런 거 많이 하는지. 사내 연애. 많이 하죠. 연수. 신입사 연수에서는 뭐 거의 다 많이 이루어져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절대 커플 안 되면 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문제 난리가 있는 나요. 거죠? 소개팅 정말 많이 들어와요. 기회는 더 많아지는 기회가 것 많아져요. 같아요. 기회가 네. 많아진다. 그 친구들이 다 같이 비슷한 시기에 직장 들어가면 그 친구네 회사에 그
또래 직원이랑 그렇죠. 또 소개팅하고 뭐 맞아요. 이러면서 계속 미팅도 안 하세요? 문어발식 갑자기 네트워크가 확 많이 하죠. 넓어져요. 예. 미팅 하시는 분도 봤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소개팅 옆에 회사랑 점심 시간에 소개팅하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럼 저쪽 회사 그 경리팀이랑 이쪽 회사 영업팀이랑 뭐 이렇게 막 정말 그런 그 경우가 미팅 진짜로? L사와 S사의 미팅 콜라보.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저 아는 분은 진짜로 그렇게 해서 결혼하셨어요. 또 대학생 때 하는 미팅이랑 또 직장인 돼서 하는 미팅이랑 다르죠. 네. 또 틀려요. 예. 그래서 이제 프로로서 이제 서로 네. 한번 부딪혀보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닌 게 서로 이제 다른 경쟁사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미팅을 하는 거잖아요. 정보 교류가 엄청나게 잘 돼요. 직장인들이 관심 있는 거 뭐 연봉 정보 아니면 뭐 국내유생 회사 뭐 이런 분위기, 이야기하고. 국내유생 뭐 네. 이런 것들 많이. 재밌다. 그래서 친해지면은 이제 상대편 오빠 연봉 얼마 받아? 약간 이런 느낌 아니면 이런 느낌으로 가겠네. 그죠? 약간 오빠 이번에 가장 됐지. 그런 오빠 얘기는 얼마 받아? 하잖아요. 거기 오빠는 회사는 초봉이 얼마예요? 뭐 초봉 이런 얼마야? 이야기. 그러다 보면은 좀 사실 사랑만으로는 사랑도 중요하겠지만 또 다른 것도 중요해질 수가 있잖아요. 순수성이 좀 사라질 수 네네. 있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취준생이던 시절 때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좀 더 소중하고 사랑이 더 많지 않나. 순수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랑이죠. 예. 나중에 그 직장을 갖게 되고 또 본인의 어떤 직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게 되면서 그 분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갑자기 그 영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네. 그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네. 만나는 사람의 어떤 그 분야라든지 차원이 아예 틀려져요. 그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어린 분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또는 다양한 분야 사람들까지 굉장히 그 영역이 넓어져요. 그렇다면은 정말 내가 이전에 만났던 분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인간의 이상 계속 순수한 사랑보다는 그 외적인 것에 눈이 가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취준생 때는 내 스펙이 중요하고 직장 생활할 때는 상대방의 스펙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지는. 이야. 예. 어떻게 그런 그때부터는. 말씀을 갑자기 정확한 것 문득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한편으로는 뭔가 좀 맞아. 씁쓸하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자, 역시 제일 재밌는 이야기는 연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취준생의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분은 너무 그 과거 취준생 연애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취준생들이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또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연애는 해야지. 안녕하세요. 취준생의 연애에 찬성하는 김지우입니다. 취업 성공 전에 사랑은 없다. 안녕하세요. 취준생의 연애에 반대하는 박성민입니다. 아니 이거 원래 눈 감아.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원래 말하면서 그냥 진짜 정직하게 눈싸움만 해가지고 이쯤 되면 한 2.5 정도로 올라가지 않았나. 방금 3 아니었어? 미안해 떨어졌어. 오케이. 눈싸움 쳐서. 오빠는? 뭐 저는 여기서 한 7이라고 하면 이제 나쁜 사람 되는 거죠. 아니야. 오케이. 저도 한 뭐 5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는 연애가 취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게 약간 마라톤에서도 막 20km, 30km 그냥 한 번도 안 쉬고 물도 한 번도 안 마시고 계속 뛰면 그런 오래 못 가잖아. 그럼 마라톤에서 물 아니면 쉬는 시간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게 우리의 취준이라는 과정에 있어서는 연애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 눈망울이 근데 사랑 많이 하게 생겼다. 그죠? 사랑을 하게 생겼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시험이든 취업 준비든 둘 다 어느 정도 오빠가 말한 것처럼 나는 좀 장거리 마라톤이 아니라 단거리 마라톤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있는 힘껏 달리지 않으면 오히려 더 페이스가 처지고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연애를 하면서 나는 좀 많이 싸우는 타입이거든. 그래서 좀 많이 싸우는 타입인데 그리고 그 싸우면 그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 취업 준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나는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해. 딱 연애를 하면서 여자친구를 보면서
내가 이 친구랑 어떤 장기적인 미래를 많이 꿈꿔봐야겠다. 좋아했던 어? 많이 좋아했던 아니 이거는 뭐 특정한 케이스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정말 바람직한 경우 같은데요. 저는 저 남자 학생이 저는 맞다고 네, 생각해요. 정말 좀 긍정적으로 네.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연애를 하시면서. 그리고 눈망울이 아주 그냥 선해가지고 네. 정직해 보이고 사랑꾼이야 사랑꾼. 네. 저 학생 사랑꾼이야. 난 저 학생 편이에요.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약간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 너가 뭔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취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애를 할 시간이 있니? 여학생분이 꼭 서영 과장님. 그래서 약간 그 느낌이야. 네, 그런 맞아 맞아. 느낌이에요. 캐릭터가 어렸을 때. 저 사실 동의하는데 말 그죠? 못하겠어요. 오케이 걸렸어요 지금 보시죠. 그런 시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직장인이 취준생보다 더 시간이 많을 것이다 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 이제 입사한 지 1년, 2년 차 된 사회 초년생일 거잖아. 근데 이 사회 초년생들은 그 직장의 환경에 적응하기 바쁘기 때문에 사실 취준을 하는데 쏟는 시간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직장에 적응하는데 쏟아야 된단 말이야.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이 좀 덜 드는 데이트 코스를 선택하면 그러면 양쪽한테 다 부담이 안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더뎌.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빠르게 취준이 될 것 같아. 약간 그런 격차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 속도로 취준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뭐 사람이 그렇잖아.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고 준비하는 뭐 기업이 다르거나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속도가 다른 상황에서 똑같이 백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거기서 차이가 생기면서 이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누군가한테 짐이 되고 누군가한테 짐이 된다면 결국에 어느 한쪽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반대하는 것 같아. 여학생분 말이 사실은 구구절절에 맞는데 문제는 그걸 너무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은 이성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본인을 컨트롤하는 저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성민이한테 상황을 하나 제시해보고 싶은데 이게 똑같은 취업준비생이야. 자기가 준비하는 진로의 스터디에서 만났어. 그래서 너랑 가는 진로의 방향이 완전 똑같고 그리고 연애를 하면 이 사람이랑 뭐 그런 진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같이 주고받으면서 잘 같은 진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상황에서도 연애를 하면 조금 그럴까? 이제 뭔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뭐 박서준 같은 스타일이 스터디에 막 앉아 있어. 내가 짱 사랑에 빠지지. 막 씻어주고 초콜릿 주고 응원해주고 서로. 근데 취업 준비를 같이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서로한테 플러스가 되게 흘러갈까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뜨는 게 집중이 잘 안 박서준이 보고 있다 치면 막 옆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쳐다보게 될 것 같고. 그럼. 왜냐면 좋아하니까 좋아하면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얘기하고 싶고 놀고 싶은데 나는 공부해야 되잖아. 공부해야 되고 내 일상에 그 사람이 완전히 포함돼 버리면 나는 약간 연애에 더 신경이 갈 것 같거든. 약간 내가 그러면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만약에 오빠가 취준에 성공을 했어. 근데 여자친구가 취준을 아직 성공을 못하고 있어. 근데 갔는데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지. 오빠 직장에. 오빠 이상형이 어떻게 돼? 오빠 이상형이 어떻게 돼? 응? 자꾸 올라갔는데? 내 이상형? 나는 난 사실 두 가지가 있어. 확실해? 두 가지? 약간 박보영이랑 사람? 박보영. 헤이즈? 헤이즈? 약간 그런 느낌. 둘이 느낌이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네, 너무 다른데 느낌이? 그렇긴 한데 뭐.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약에 오빠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한 명은 박보영 닮고 또 거래처 자주 만나는 분이 헤이즈를 닮아서 이제 눈호강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거지. 진지? 나랑 회사 같이 다니는 사람은 박보영인 거 확실해? 확실해. 그래? 박보영이야. 그래? 그럼 조금. 맨날 웃으면서 말 걸어줘. 웃으면서 말 걸어줘? 그렇구만. 행복한 고민. 시작되기 없는. 만약에 그렇다면 오빠는 연애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연애가 유지가 될까? 고민. 아니야. 답이 안 나오네. 아니야. 잠시만 고민하는 거 끝났어. 이제 안 돼. 아니 장난이고 이건 어디까지나 장난이고 사실
그 회사에 들어가도 별로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변함. 여기서 웃는다고? 여기서 자, 웃으면 이제 그동안 계속 박보영 생각하고 있어.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을 것 같은 게 어떤 사람이 취업 준비생 신분에서 취업을 성공한 사람, 취뽀를 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바뀌게 되는 거는 사실 그 사람의 조건, 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냥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느냐 아니면 직장을 어디를 다니냐가 바뀌게 되는 거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성품이라는 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 취업을 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게 많고 귀에 들어오는 들리는 게 많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뭐 비교가 되고 그런 거는 사실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본인이 좀 중심을 잡아야겠죠. 근데 그런 것도 그렇게 있는 헤어질 것 수가 같아요. 있는지. 직장 생활하면 취준 생활 할 때만큼 사실 굉장히 피곤하고 많은 걱정들을 하게 되고 중압감, 스트레스. 스트레스 많이 네네. 받고 사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냥 이렇게 나 취업 성공했다 하면서 마냥 그 좋은 기간은 참 짧잖아요. 정말 사실. 짧아요. 예, 이제 진짜 직장인으로서 뭔가 제대로 일도 해내야 되고 평가도 받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내 생활에 대한 이런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게 좀 공유가 전에는 취준생 같은 그 시절일 때는 항상 공유하고 했던 그런 고민거리들이 이제 생활이 조금 달라지면서 공유가 잘 안 되다 보니 그래서 조금씩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완전 환경이 바뀌니까. 초점을 나한테 맞추다 보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환경 바뀐 거지만 사실은 그게 변심이거든요, 사실. 사실 그래서 변명이라고도 하죠. 그게 네, 사실은 그냥 마음이 어렵다. 변한 건데. 여러 가지 제가 생각지 못한 지점들도 알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서도 연애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준생의 연애에 대한 생각은 아직도 찬성입니다. 지금까지 되게 다양한 관점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취준생의 연애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같은 직군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던가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서로 상호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만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취준생의 연애는 저는 세모입니다. 취업 선배님들 저희 연애 할까요? 말까요? 저희 영상 보면서 네.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과외를 했는데 그때 남자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네. 되게 멋있다. 근데 이제 엄마가 과외를 선생님 한 달만 바꿔버렸어요. 한 달만에? 왜? 멋있다고 그랬다고? 아니, 연애할까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건 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뭐 주변에서 하지 마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너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그 쓴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 책의 이제 주제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99%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을 일에 미래에 대해 맞아요.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불행한 그 가장 큰 원인이라고 좋은 하더라고요. 말씀이세요.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이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그렇죠. 혹시 내가 연애하면은 정말 취업을 못하지 않을까? 어떤 그런 걱정 때문에 가장 좀 연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현재에 뭐 충실해라 이런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다만 아까 그 여학생분도 제가 비난할 수 없는 게 뭔가 본인이 그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연애를 했을 때는 이도저도 못할 것 같아. 본인을 잘 아니까 우리 그 서영 과장님처럼 그렇다면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좀 연애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듭니다. 물 흘러가듯 마음 흘러가듯. 왜냐면 그 감정이 마음대로 생기지 맞아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라는 게 쉽게 그렇게 생기지가 않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왜냐면 이미 뭐 아까 사회에 때를 묻는다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때가 묻기 때문에 본인의 눈높이가 계속 높아져요. 원하는 게 많아지고. 그래서 본인의 감정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 생겼을 때는 그거를 너무 놓치는 건 아깝지 않을까라는 아깝죠. 생각이 들어요. 자, 취준생 사랑, 연애 어렵습니다. 네, 잘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에도 연애에도 핑크빛이 물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도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